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집, 철골공사 이렇게 하면 해도 더 안전하고 튼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 영상을 싫어합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이 영상은 아세만 빌드가 직접 시공한 공사 자료를 토대로 제작하였습니다. 장거리 공사를 3분의 1로 줄이고 있는 저희 아세만 빌드는 원천적으로 공사 계약과 예약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시공돼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양질의 정보를 나누고자 만든 영상입니다. 잠시 이 내용만 봐도 확연한 차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경량철골 구조체 시공 방식입니다. 저희가 시공한 철골 구조체와는 아주 많이 다르다는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공법이 더 좋을지는 각자 판단에 맡기겠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외부 온도가 영하 6도일 때 보일러를 틀지 않고도 실내 온도를 22도 유지하는 단열이 월등한 고단열 주택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단열보다 앞선 순위가 구조체의 안전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기초 콘크리트 타설 전에 미리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 매입하는 캐스트 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정착하는 것에서부터 각 포지션에 맞게 그리고 적재적소의 철골 자재를 설치해서 건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경량철골 구조체 시공 전반에 대해 대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끝까지 정독하시면 소중하고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철골 구조의 힘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일반인은 물론이고 시공업자들도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겁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철골 구조의 힘의 흐름은 한 방향으로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흐른 힘은 작은 보에 전달되고 그 힘은 다시 큰 보를 거쳐서 기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 설명드리겠는데요. 영상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컬럼의 규격과 큰 보라고 부르는 거더, 흔히들 빔이라고 부르는 작은 보, 기초 콘크리트 바로 위 하부 벽체를 고정시키는 하도리 철골, 중간 허리 패널을 안팎으로 고정시키는 중도리 철골, 상부 패널 안팎을 고정시키는 상도리 철골, 문과 창틀을 고정시키는 창틀 철골, 그리고 천장의 패널을 고정시키는 천장 철골, 지붕의 고정 하중과 활하중, 설하중, 그리고 경사 지붕 하중과 비로 인한 추가 하중, 물고임 하중, 외벽체에 전해지는 기타 설하중, 그리고 중요한 풍하중과 지진 하중 등을 분산시키는 철골 부재들, 트러스 철골 규격과 간격, 그 아래 지붕의 하중을 트러스로 전달하는 펄린 철골, 그리고 각각의 부재들의 역할과 사이즈와 두께 등입니다. 인트로 부분에서 100년이 가도 끄떡없는 집, 철골공사 이렇게만 해도 더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이 영상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윤만을 생각하는 업자들은 사람의 목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물이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진정성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정해진 수량, 필수적인 물량보다 적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견적이 낮아지고 그러므로 저가 견적만을 요구하는 예비 건축주와 훨씬 수월하게 계약할 기회도 발생하고 적정 이윤보다 마진을 더 높이기 위함이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특히 사람이 사는 집은 구조적으로 훨씬 더 안전해야만 하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철강 자재를 사용해서 지어져야만 합니다. 집을 짓는 방법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공업자와 건축주 둘 사이에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100% 정석이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라도 철골 부재를 사용하면 좀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 그래서 내구성이 수백 년이 흘러도 끄떡없는 집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짓는 집,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단열과 함께 철골 구조체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첫 번째는 베이스 플레이트 정착입니다. 저희 아세만 빌드는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미리 설치하는 것을 기본 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공 방식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이 된 후 콘크리트를 천공하여 앵커볼트를 심고 케미칼을 주입하여 고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주 각부, 다시 말해서 베이스 플레이트의 구성 요소들을 통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주 각부의 기둥, 이 기둥의 안전을 훼손하려는 외부의 힘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태풍 등의 강한 바람의 영향이 가장 클 수도 있는데요. 이 바람에 의해 뽑히려는 힘, 이 힘에 저항하는 힘을 인발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튼튼하거나 안전할지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서 각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정착시키는 L형 앵커 매입입니다. 지름 16mm, 길이 400mm의 앵커 볼트를 저희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것인데요. 모든 칼럼 위치마다 레벨기로 기준 높이 값에 맞춰서 하부 철근과 상부 철근의 용접으로 고정을 시킵니다. 이 앵커 매입 작업은 철골공사 공정의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서 철골사업부 수장인 저희 아세만 빌드의 조 상무님이 직접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골 공장의 공장장이기도 한데요. 일반 철골, 흔히들 H빔이라 부르는 철골 공사부터 경량 철골 공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면서 샵 드로잉을 통해 모든 철골을 가공, 제작, 설치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 21개소의 베이스 플레이트를 설치하는데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에 매입된 앵커볼트의 모습입니다. 노란색 테이핑이 된 곳이 L형 앵커볼트인데요. 매입된 수량은 한 개수당 4개씩 총 84개가 캐스트인 플레이스 공법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주 기둥인 컬럼 설치입니다. 이 컬럼은 거더에서 내려오는 힘을 베이스 플레이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규격은 가로 100, 세로 100, 두께는 3.0T와 4.0T의 구조용 각관입니다. 컬럼의 규격과 두께는 건축물 면적과 스팬, 공간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으로 제작할 도면을 보는 방법이라는 영상에서 구조 도면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샵 드로잉을 통해 공장에서 제작된 여러 포지션의 철골 부재들이 반입되고 있는데요. 철골 공사와 패널 공사를 위한 리프트 2대는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 미리 반입되었습니다. 철골 하차와 함께 컬럼 설치와 큰 보, 작은 보, 드러스와 펄린 등의 철골 부재를 양중시키고 설치하기 위해서 크레인이 도착했습니다. 미리 매입된 앵커볼트에 컬럼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공장에서 제작할 때 각 컬럼에 정착된 베이스 플레이트를 각 방위별 수직을 맞춰가며 가조립하여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컬럼을 자세히 보시면 한쪽 면과 좌우 두 면, 때로는 3면에 돌출된 철물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작은 보인 빔과 가로로 설치되는 수평 부재인 각각의 도리들을 설치하기 위한 화순으로서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더입니다. 큰 보라고 하는데요.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부재입니다. 규격은 가로 100, 세로 100, 두께는 컬럼과 동일할 수도 있고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만 3.0T와 4.0T의 구조용 각관입니다. 큰 보는 트러스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컬럼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모든 기둥과 기둥 상부에서 연결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이 큰 보가 설치되고 수직과 수평을 정확히 잡았을 때 가조립된 베이스 플레이트의 볼팅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작은 보라 볼리우는 빔입니다. 규격은 100에 100, 두께는 큰 보와 동일하거나 조금 낮은 부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각간 3.0T를 사용하였습니다. 작은 보는 큰 보에 전달되지 못하는 힘을 칼럼에 전달돼서 흐르도록 하는 역할의 부재입니다. 다섯 번째는 트러스입니다. 현장 용어로는 모야, 가시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형태의 트러스를 킹 포스트라고 부릅니다. 부재의 규격은 100에 50, 3.0T의 시형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들을 어떤 간격으로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수직의 부재 간격과 격간의 간격을 90cm 안팎으로 제작하는 것을 시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붕에 내려지는 전체 하중을 큰 보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부재입니다. 자중이 만만치 않고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크레인 장비의 양중을 통해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자체 중량이 있다 하더라도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인양 로프를 메고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돌이라 부르는 수평 부재인데요. 큰 보가 기둥과 기둥 사이에 있는 것처럼 이 도리도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설치되는데요. 수직으로 봤을 때 높낮이가 차이 나게 수평으로 상중하 3개소에 설치됩니다. 큰 보 아래와 일반 철골에서는 거스라고 하는 중간 허리 부분, 그리고 기초 콘크리트 16cm 지점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아세만 빌드는 상도리, 중도리, 하도리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이 도리들은 내외부 벽체 패널, 이중 벽체 패널을 치부할 때 안과 밖에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철골 부재로서 꽤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합니다. 규격은 100에 50, 두께는 2.3T 각간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창틀 고정 철골입니다. 창틀뿐만 아니라 현관문과 방화문 등의 모든 계구부를 고정시키는 부재입니다. 중돌이라 불리는 수평 부재가 있는 곳은 수직 부재만 설치하면 되겠고요. 수평 부재가 없는 곳에는 수직 수평 모두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틀 철골도 샵 드로잉을 통해서 미리 공장에서 재단되어 현장에 반입되었고요. 클럽에 설치된 보조 철물처럼 이미 설치된 하스너에 용접이나 볼팅을 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계구부 철골은 문이나 창문의 규격보다 약간 크게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창문을 설치한 후에 기밀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레탄 폼 충진인데요. 빈틈 없이 정밀하게 충진하기 위해서는 창틀 프레임과 철골 간격이 최소한 5m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면 전체의 일정 공간을 확보해야만 기밀 충진 시공이 완벽할 수 있는데요. 아세만 빌드는 10mm의 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펄린이라는 철골입니다. 트러스 상부에 정착되는 부재로서 지붕판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규격과 두께는 트러스와 동일한 부재를 사용합니다. 트러스 제작 시에 미리 정해진 간격마다 하스너를 설치해서 부재를 양중에서 걸어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펄린의 간격도 중요합니다. 눈에 잘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격을 넓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위 면적당 적설 하중을 견디지 못할 경우 지붕판이 깨지거나 꺼지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세만 빌드는 펄린의 간격을 90cm 안팎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방입니다. 이 펄린은 지붕판의 하중과 바람에서 발생하는 풍하중 등을 트러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재 중에 하나입니다. 아홉 번째는 천장철골입니다. 천장 패널을 고정시키는 역할의 부재로서 규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철골입니다. 구조를 담당하는 골조가 아니고 천장 패널을 잡아주는 역할과 함께 천장 반자 위에서 진행되는 전기공사나 배관공사, 기타 공사 시에 실내 아래로 낙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천장 부재의 간격은 1m 10cm를 넘지 않는 것이 아세만 빌드의 기본 시방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방청 작업입니다. 철 구조물 공사는 반드시 녹방지를 해줘야만 하는데요. 절단 작업 시에 절단면에 부식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용접 작업 시에도 슬러지가 발생합니다. 또한 설치 작업 시에도 많은 스크래치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손이 닿이는 곳뿐만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는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설치된 트러스와 펄린 같은 곳, 어느 곳 하나 놓치는 부위가 없이 꼼꼼한 도장 작업이 반드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서 대략적으로 경량철골 구조체 시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비교적 싼 견적이나 저가의 견적으로는 이런 철골 구조체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열보다 앞서는 것이 구조체의 안전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각 포지션과 세부 공정별로 시공되는 영상을 제작할 때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처럼 업자들은 이 영상을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싸게 짓고자 하는 분들도 분명히 싫어할 영상일 겁니다. 어쩌면 평생에 한 번 짓는 집 제대로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아름다운 이야기였는데요. 다음 영상에는 인테리어와 익스테리어 그리고 질문과 댓글 그 밖에 외부 냉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모든 부위에 열교 차단을 하는 저희 시방과 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